네,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또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1인 유튜버에 대한 어떤 세무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들 이제 핫하게 하시는 게 이제 유튜브 촬영이죠. 그래서 혼자 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비나 어떤 조직 또는 사람을 고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가볍게 시작했던 이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이 사업이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취미 생활이 아니라 이제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 세금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해보고 미리미리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1인 유튜버의 어떤 세무 핵심 가이드라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가가치세 측면,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이라면 법인세,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1인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그 채널을 성장시키고 이게 채널이 커져서 수익이 창출되게 되면요.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부터 이제 미리 이 세금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 그 다음에 체계를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세법상의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미리 염두에 둠으로써 나중에 어떤 발생될 세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둘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1인 미디어 창작자, 즉 뭐냐면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 혼자 하게 되면요, 그냥 아무도 고용하지 않고 혼자 하게 되면 어떤 인적, 물적 시설이 없죠. 그냥 혼자 집에서 이렇게 혼자 하게 되면은 이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어디에 해당한다? 네, 면세에 해당합니다. 면세. 뭐냐면 면세 사업자예요. 인적 어떤 용역의 공급이라 봐서 VAT가 없는 이게 없는 그냥 면세 사업자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신고 의무가 없어요? 부가가치세, VAT 신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혼자 하게 되면 그냥 면세 사업자가 되고 이 면세라는 것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조차 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받은 길이 없어요. 환급이 불가하다. 왜? 신고를 해야 환급을 받는데 신고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을 고용한다 또는 전용 스튜디오 등 시설을 보유하게 되면요.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 시설을 보유하게 되고 직원을 고용한다. 즉, 인적, 물적 시설을 고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VAT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과세 사업자가 되면 장부 구입 시 부가가치세 처음에 수익이 없을 때 장비를 구입했을 때 뭐 고가의 장비가 많잖아요. 그것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식 전 단계 세액공제법, 전 단계 세액공제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반을 둔 겁니다. 세금계산서 제도. 뭐냐면 내가 매출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뭐를 발행해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원짜리라면 100원만 받는 게 아니라 부가세 얼마? 10원까지 해서 110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올 때 70원짜리 사왔다면 70원만 부담한 게 아니라 7원까지 부담해서 77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받은 10원을 매출세액이라고 그러고 내가 사올 때 부담한 세액을 매입세액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뭐죠?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함으로써 납부세액이 나오는 구조예요. 방금 이 예라면 10원에서 7원을 차감하니까 얼마다? 3원을 납부한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통해서 세무 신고가 이루어지죠.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비 구입했을 때 부담한 이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 매출이 없다. 시작이니까 0. 하지만 장비를 구입할 때 7원이 들었다. 그렇다면 0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7. 뭐가 되죠? 환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급이 가능하다. 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하는 신고 방식 때문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구글의 외화 수익, 이건 수출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출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수출의 경우에는 자, 매출세액 10%가 아니라 몇 퍼센트? 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영세율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영세율은 10% 적용을 하지 않고 일반 국내 거래는 10% 과세하지만 수출 등의 경우에는 0%를 과세한다. 따라서 매출세액이 0%를 과세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수출 등은 0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부 다 환급받는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인적 물적 설비가 없다. 그렇다면 면세 사업자예요. 면세 사업자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적 물적 시설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무슨 사업자? 과세 사업자가 되고 그러고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 초창기에 수익이 없을 때에는 부가세 환급 마이너스로 해서 환급도 가능하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뭐 1인 유튜버는 보통 직원이 없고 집에서 편집함으로 면세 사업자로 시작을 많이 하죠. 그러나 채널이 커져서 고용, 작업실을 얻게 된다면 과세 사업자로 정정을 하셔야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예,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은 게 되니까. 그대로 면세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버리면 이게 과세 사업자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신고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과세 사업자로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영세율 부분 볼게요. 과세 사업자가 되더라도 유튜브 본사, 구글로부터 받는 외화 수익은 일종의 수출로 간주돼서 아까 살펴봤듯이 부가가치세율이 0%, 영세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세부담은 없어요. 부가세 세부담은 없지만, 그렇죠? 근데 다른 광고 수익, 이제 유튜브 채널이 커지다 보면 이제 유튜브 본사로부터 받는 거 외에 어떤 여러 협찬을 받거나 광고를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과세예요. 그거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본사로부터 받는 이런 수출로 되는 이거와 다르게 자 과세가 되기 때문에 뭐가 돼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써보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계산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뭐죠?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납부세액을 내는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매출한 세액. 근데 이 수출 등은 몇 퍼센트? 0%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매입세액이, 즉, 사업 초창기다, 수익이 없다, 또는 전부 다 유튜브 본사로부터 받은 거, 영세율 수익 매출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가 매입세액을 100을 부담했다면 마이너스 100. 그쵸? 마이너스 100 해서 전부 뭐가 된다? 환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업 초창기에 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서 과세 사업자라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1인 사업자, 즉 인적 설비, 물적 설비 없을 때는 그냥 면세 사업자니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커져서 사람을 고용하고 장비를 갖추게 되면요. 꼭 과세 사업자 등록하셔야 됩니다. 면세 사업자여서 이제 과세로 바뀌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이 존재한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익이 유튜브 본사로부터 받는 것밖에 없다면 수출로 간주돼서 자 10%가 아니라 0%로 과세되기 때문에 다 환급을 받겠죠. 부담한 매입세액은 다 환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유튜브 본사, 구글로부터 받는 수익 외에 다른 광고나 협찬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는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부가가치세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게 이제 면세 사업자를 하더라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수익 있다면 소득세. 자, 그리고 이제 과세 사업자를 하더라도 개인이라면 소득세. 그쵸? 법인이라면 뭐죠?
법인세 신고를 다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또 소득세와 법인세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비용들을 잘 관리해서 빠짐없이 이런 비용들의 영수증을 잘 챙겨서 경비로 넣을 수 있다. 즉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경비들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비들을 잘 챙겨야 되고요. 주의할 건 뭐냐면 개인적인 식대나 일반적인 의류 구입비나 뭐 반려동물 용품, 즉 뭐냐면 개인적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비용을 넣게 되면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적발돼서 과세가 되는 행목이에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공과사를 명확히 구분해서 어떤 그 기장이나 세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그다음에 경비 처리할 때 이제 적격 증빙, 이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런 적격 증빙을 반드시 잘 챙기셔야 돼요. 이런 적격 증빙이 있는 것이 가장 비용으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이런 각종 영수증, 증빙 서류 이거를 가장 많이 잘 챙겨서 말씀 설명드린 대로 잘 그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잘 챙기셔야 되고 구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기장을 맡겨서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겨서 장부를 만드는 것도 필수적으로 가야 되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장을 맡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설명을 들으실 것이고 이것을 그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챙겨지겠죠. 자,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에서 했다 그러면은 100% 세액을 감면해주고 수도권 아니래도 50%, 5년간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창업을 하셨다면 이런 1인 미디어 창업을 하셨다면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절세 혜택이 존재한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면 대상 15세에서 34세 청년이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이 되고 수도권이냐 수도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100%,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